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을 통해서 EPUB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PUB 전자책에 대한 약간 좀 개념적이고 원리적인 설명을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적인 이해를 하셔야 이걸 앞으로 EPUB 문서를 만들거나 EPUB 전자책을 만드는데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할 건데, 제가 EPUB 문서에 관한 그 내용을 인디자이너로 편집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예제로서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UB 전자책 _ 예제라는 파일이고요. 물론 이와 같은 꼭 이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으로 만든 그 텍스트 문서면은 어떤 거든 문을 열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텐데, 이번에는 제가 예제를 마련한 게 EPUB 전자책에 대한 좀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 약간의 교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좀 따라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EPUB 전자책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EPUB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디자인을 통해서 EPUB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주로 텍스트들만을 중심으로 할 때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들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EPUB 전자책을 좀 더 정교하고 좀 세밀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EPUB라고 하는 그런 형식 자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제는 EPUB 문서 편집하기라는 그 예제입니다. 이 문서는 제가 인디자인으로 좀 앉혀봤어요. 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그 세팅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로 파일에 가시면은 다큐멘트 셋업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프린트용으로 만들었고요. 총 9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첫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 번호가 1번이고, 그 문서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A5 사이즈입니다. A5 사이즈라는 것은 하나의 규격이 있죠. 가로가 148mm, 세로가 210mm.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거의 유사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A4 용지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흔히 보는 단행본의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EPUB 문서를 만든다 그랬는데, EPUB 문서는 사실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전자책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사실 EPUB 전자책을 편집하는 게 직업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이건 약간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샘플로 EPUB를 만들어 본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UB를 전부 본격적으로 나는 배워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EPUB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시거나, 인터넷상에서도 EPUB를 편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인디자인으로 EPUB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오늘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인디자인 문서는 이제 여백을 12.7mm를 사방에다가 둔 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인쇄용으로 쓸지도 몰라서, 자, 브리드는 줬어요. 3mm씩, 여기서 위아래 3mm씩 줬습니다. 이러한 문서라는 점들만 좀 알아두시고 다시 OK를 누르시고요. 전체적으로 A마스터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는 점들을 아실 수 있겠죠. A마스터로 돼서 여기가 A자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뭐 이제 좀 더 볼 거는 뭐냐 하면, 자, A마스터 한번 잠깐 열어볼까요? A마스터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마스터를 더블 클릭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 문서는 A 마스터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A라는 페이지 요소를 만들어 뒀죠. 이거를 만드는 페이지 번호를 만드는 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페이지 번호가 자동적으로 매기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먼저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1페이지가 됐고 서로 마주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퍼브 전자책이 어떻게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써있는데, 시질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난 이퍼브 전자책 편집하는 걸 진짜 본격적으로 해볼래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시질 프로그램을, 이걸 구글에서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디자인으로 이퍼브 전자책을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과정을 좀 설명할 건데, 그걸 위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의 지론 아무리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인 실습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론적인 내용을 열심히 하셔야 기초 체력이 튼튼해요. 그래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습 과목을 하면서도 이론 과목을 항상 중시 여기기 때문에 저 이론적인 내용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퍼브라고 하는 용어가 워낙 낯서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자책 그럼 뭐죠? 전자책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제 전자책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뭐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이런 데서 다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자책은 그것도 일종의 문서잖아요. 근데 문서들은 나름대로의 포맷, 즉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자책 형식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퍼브라고 하는 형식이 전 세계 전자책의 형식을 다 통일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전자책 형식을 굳이 공부하거나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퍼브 전자책을 이게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뒀다시피 그러면 대체 이퍼브 전자책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이퍼브로만 쓸까?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디자인에서 이퍼브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 오늘은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다른 강의에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퍼브 전자책은 어떻게 상호작용 기능을 하는가? 여기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클릭해서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클릭해서 어디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퍼브 전자책의 상호작용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퍼브 전자책은 어떻게 읽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질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서 일단 우리가 만든 전자책을 일단은 시질을 통해서 보는 방식까지는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자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일종의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거창하게 얘기해선 뭐 디지털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뭐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전자책은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디바이스로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디바이스에는 이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즉 뷰어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퍼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그 뷰어들은 이러한 이퍼브라는 형식의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전자책은 이렇게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읽게끔 되어 있는 책을 전자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전자책에는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현되기 위해서 좀 표준화된, 우리가 뭐 LG 스마트폰으로 보든 삼성 스마트폰으로 보든 아이폰으로 보든 간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서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오랫동안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확정된 방식이 EPUB다. 자, 근데 제가 이제 PDF가 전자책의 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PDF는 전자책의 기본 형식이라기보다는 전자 문서의 기본 형식에 가까워요. 그래서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표준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EPUB는 전자책 쪽에 어떤 표준 형식이라면 PDF는 전자 문서의 표준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 개념을 좀 아시고 그럼 EPUB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EPUB는 일렉트로닉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전자적 출판이라는 뜻이죠. 전자적 출판. 여기서 전자적이라는 말은 디지털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의 출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EPUB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확정된 데는 2007년이 가서야 가능했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전자책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1995년을 전후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1995년 뭐 그 즈음을 전후해서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1969년 정도부터 그 기술이 개발됐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90년대부터 인터넷을 쓴다 그러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이러한 인터넷 문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PC와 PC 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발견돼 있었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보는 방식은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안에는 HTML, 그 형식은 HTML이라는 문서 형식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HTML은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문서를 볼 수 있는 그런 표준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든 뭐든 이런 것은 다 HTML로 되어 있다 하는 점들을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HTML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갔죠. 근데 전자책도 사실은 196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자책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좀 달리 전용 전자책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TML과 이런 전자책 문서 형식이 동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EPUB라고 하는 것은 HTML의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을 따르면서 같이 호환될 수도 있는 전자책 문서로서 개발된 것이고, 이걸 개발한 곳이 국제전자출판포럼이라는 국제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EPUB라는 문서 형식을 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더 높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발해 내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개발의 방식이 HTML과 함께 가는 방식.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향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자책의 개념과 HTML의 관계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EPUB 전자책은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그럴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종류가 몇 종이나 될까요? 뭐 아마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만 서너 개 있죠. 서너 개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 걸 헤아려 보다 보면 전자책이 뭐 아마 수백 종, 적어도 수백 종이 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수백 종이 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러한 전자책을 보더라도 꼭 스마트폰만은 보지 않죠. 전자책은 또 태블릿 PC를 굉장히 많이 봐요. 태블릿 PC로 많이 보죠. 스마트 TV로도 보죠. 컴퓨터로 보죠. 그러면 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내용이 그 기기에 자동으로 최적화된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을 꿈꿔온 거죠. 그러면서 EPUB는 그 방식을 계속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을 만약 이제 교보나 어떤 알라딘이나 이런 데 전자책을 구매해서 볼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든
스마트 TV를 통해서 보는 거는 자동으로 그 기계에 맞춰준다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까 HTML 얘기도 했었죠. HTML은 웹문서의 표준인데 이것 또한 HTML5가 등장을 해요. HTML5는 어떤 의미였냐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뭐 PC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형식에 맞게끔 HTML5가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EPUB도 EPUB 3.0부터는 이 HTML5와 같은 동일한 고민들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해결점을 계속 제공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HTML5의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EPUB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에는 구현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구현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점은 디바이스에 따라서 화면의 어떤 레이아웃이라든가 글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그 사용을 많이 늘릴 수도 있었죠. 자,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PUB 전자책 프로그램 시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EPUB 형식의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개발되는 온갖 기술들은 EPUB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적용되어 지금 활용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기술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볼 때 뭘 볼 수 있죠? 멀티미디어, 뭐 이미지, 뭐 하이퍼링크, 서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EPUB를 통해서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인터넷이 모든, 그러니까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듯이 전자책도 점점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점점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자책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전자책이 아직은 조금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 측면이 강한데, 그런 의미에서 전자책의 EPUB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보면은 전자책도 이렇게 전자책 EPUB도 이렇게 태그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일 때는 어떤 본문에 어떠한 태그, 꺽쇠 가로를 넣어서 이렇게 닫아버리거나 막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또 시질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시질이라는 프로그램은 여기 제가 요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다운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운받아 가시고 하시면 되고, 이 CG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어디서나 윈도우든 맥킨토시든 리눅스 사용자든 간에 이 CG라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어요. CG라는 프로그램은 제 이와 같은데 여기 좀 어려워 보이죠?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는 좀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요걸 내용을 할 건 아니고 CG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거네. 우리가 낯설어서 그렇지 아래 한글이나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걸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HTML 방식에 맞게끔 계속 개발하고 있고, 현재 버전은 EPUB 3.0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2.0, 3.0 이런 건 뭐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EPUB도 계속 누군가 개발하겠죠? 국제 아까 말한 위원회에서 개발하는데 계속 하다가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새롭다. 2.0하고 3.0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쓸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이 EPUB 3.0의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써봤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멀티미디어가 가능하다. EPUB 3.0에서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스크립트라는 것은 웹에서 사용되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기능들이고, 메타데이터, 즉 그 문서에 대한 주요 정보 작성도 가능하고, CSS, 서식 지정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책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좀 공부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리플로우 기능과 고정 레이아웃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EPUB 전자책이라는 것이 모든 디바이스에 자동적으로 최적화된다는 얘기는 페이지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페이지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페이지는 기기에 맞게 그냥 막 흐트러져요. 자,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고정 레이아웃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주로 고정 레이아웃을 지정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PUB의 상호작용은 뭐 별도로 지정을 해야 돼서, 그럼 EPUB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제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제 순서대로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이 문서를 볼 때 이 문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자, 이 첫 번째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약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용 요약글이라고 이런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전체 글 제목은 아니지만 그 밑에 하위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제목이 있고, 이거는 본문이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서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진도 물론 있겠지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서식 지정을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입력 커서를 여기다 두고, 자, 여기다 두고, 입력 커서 여기 뒀죠. 그럼 이건 제목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지정하냐? 윈도우에서 스타일을 지정하시면은, 자, 여기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뭐가 되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를 에디트 패러그래프 스타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제목 1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타일이 그냥 먹어요. 여기 제목 1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내용 요약 정도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대화 패널에서 요 클릭하셔서, 자, 클릭하시면 여기 나타나졌죠?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에디트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뭐가 될까요? 잠깐만요. 여기 자동으로 뭐가 좀 먹었네요. 이 상태죠? 자, 여기서 입력 컷을 여기다 두고, 자, 여기다 두고 이걸 선택하셔서, 잠깐만요. 여기 좀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용 요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목 두 번째 단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제목 2가 되겠네요. 여기 입력 커서 두시고 플러스를 누르시고 요거를 클릭하시고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요거를 제목 2가 되겠네요. 자, OK를 누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목 3이 되겠네요. 입력 커서 두시고 요거 플러스 시켜서 여기 플러스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목 3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제목이 없어요. 그럼 요거가 이제 본문 제목인데, 이건 뭐 본문 단락, 본문 텍스트 막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스타일 제목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입력 커서는 여기 뒀죠? 그러면 스타일 추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에디트 하셔서 본문 단락 뭐 이런 식으로 붙여 쓰도록 할게요. 단락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게 없죠, 이제. 자,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게 없는데 우리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목 1 맞죠?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렇게 하셔서 요거는 내용 요약이니까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서식이 좀 깨졌어요. 아까 보다시피. 그러면 요것도 에디터를 하셔서
여기서는 이제 뭐를 지정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 베이직 캐릭터 포맷 쪽에 가셔서 요 리딩을, 요게 행간이거든요. 요걸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게 다 안 됐다라고, 좀 더 줄여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오른쪽 클릭 에디트를 하시고, 여기서 베이직 여기 가셔서, 자, 요거를 좀 더 줄여 볼게요. 그러면 좀 더 줄여졌는데, 여기서 좀 더 줄여야 되겠어요. 자, 더 줄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졌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안 나온 게 있나요? 안 나온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하시고, 내용 요약으로 됐는데, 에디터에서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더 줄여서, 리딩을 한 1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좀 많이 줄여졌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걸 줄여서 여기다 다 넣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단락을 다 지정을 하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제목 1, 제목 2가 되죠. 요거는 제목 3.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본문이죠. 본문 단락.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것도 제목 3, 제목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문 단락. 그 다음에 이것도 제목 3 본문 단락 이렇게 한번 붙이고, 여기서 본문 단락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당겨서 해볼게요. 여기는 제목 2에, 자, 여기서는 제목, 이건 3이 되겠네요. 제목 3이 됐고, 여기 좀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본문 단락,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제목 3, 그 다음에 본문 단락, 본문 단락, 그 다음에 여기도 제목 3, 여기서도 본문 단락,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해줄게요. 자, 여기서도 본문, 여기는 제목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문 단락,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본문 제목 3,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단락. 그 다음에 여기도 제목 3, 여기서도 본문 단락. 자, 본문 단락 이렇게 잠깐만요. 본문 단락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한행을 좀 줄일게요. 여기도 한행을 좀 줄여서 내용이 안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 앞에도 좀 줄여가지고 조금씩 줄여서 내용이 다 나오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본문 단락 이렇게 지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남았네요. 여기 제목 2가 되겠고, 여기서는 제목 3번이 되겠죠. 3번 본문 단락. 자, 본문 단락.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목 3 본문 단락, 제목 3 본문 단락. 자, 그 다음에 또 제목 3 본문 단락, 여기까지 본문 단락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여기 검정색 한 거를 좀 다른 걸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문 강조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데, 자,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지정을 하시고, 요거는 그냥 똑같은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본문 단락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식까지 지정하고 나머지 작업, 이퍼브를 나머지 지금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대해서는 좀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